네, 종목 핫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오늘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단 9월 같은 경우에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3년 연속, 코스닥은 4년 연속으로 9월 달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도 쉽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잠잠했습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실리지 않았고 지수상으로도 굉장히 조용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그 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2차 전지의 독주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 알테오젠에서 다시 한번 에코프로비엠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과연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일장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이머텍 코너입니다. 타이머텍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이머텍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자 또 이 9월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대비 우리 네. 시장이 조금 힘을 좀 잘 못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긍정적인 변화들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경기와 엔비디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기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제 그 고용에 대한 걱정이 사실 8월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엔캐리 문제랑 같이 겹치면서 이 실업률이 급증을 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이 실업에 대한 실업률이 갑자기 급증해서 이제 샤메 법칙이 가동이 되면은 경기 침체로 급속히 갈 수 있다라는 그 과거 이래 없는 통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번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걱정이 많았었는데 지난주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봐도 그렇고 고용이 그렇게 확 심하게 꺾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PC도 조금 괜찮게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의미가 있었던 부분들은 소비 지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물가가 크게 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CPI는 2.9%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 지출은 늘어나는데 물가도 조금 안정적으로 나오고 고용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우려할 정도로 무너지는 그런 그림들이 아니다 보니까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확실히 미국에서는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이죠. 이제 신흥국 시장이 조금 강세로 조금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해소가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를 조금 놓고 보면은 실적 성장세를 보면은 이 컨센서스 자체도 매우 높은데 이 앞전에까지만 해도 컨센서스 대비 20% 이상 상회를 하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와줬었는데 이번에는 4%대만 상회를 했다라는 이유로 엔비디아가 10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그 폭발적인 상승을 가능케 했었던 그 핵심 모멘텀이 실적 퀀텀 점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꺾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음 분기 때는 예상치와 부합을 하고 또 그 다음 분기 때는 예상치보다 내려가는 이제 그런 우려를 조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일시적인 기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3분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젠스당 CEO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이제 4분기
때부터 이 블랙엘에 대한 출하가 시작이 됩니다. 이 블랙엘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 기대치 이상으로 실적이 저는 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가게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블랙엘이 이 공능식이 아니라 수냉식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다시 뒤집어야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빅테크 고객들의 수요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건 되게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경쟁하듯이 끌고 오는 이유는요. AI 시장에서의 선점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점유 선점을 하기 위해서인데 네. 앞으로 산업에 있어서 혁신도 AI이고 핵심도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엘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AI 시장에서 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블랙엘이 나오고 앞으로도 더 비싼 게 나오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공격적인 투자는 감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시장의 유동성에 더 집중을 해볼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펼쳐질 매크로 상황에서 적어도 올해는 큰 걱정은 없다. 그게 제 네.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들에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오늘 또 방송 말미에 두 종목 언박싱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큰 산은 넘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쟁점으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또 9월에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말씀과 함께 두 번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상회하긴 했으나 시장의 기대치는 못 미쳤기 때문에 4분기에 나오는 블랙웰의 출하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은 왜 못 가나 이런 걱정 고민들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걱정 고민들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이센스고요. 매수가는 21,900원이고 비중 5%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 중이신데 수익 가능성 있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아이센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6,750원 확인되고 있고 8월 5일 날 저점이었습니다. 15,500원까지 갔었는데 사실 매수가가 21,900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걱정 고민 되실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저점을 잡아주고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함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센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동사는 혈당 측정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PER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분야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시가총액만 놓고 봤었을 때는 나오는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고평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PER을 조금 높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 그런 종목이고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조금 실적이 영업이익대가 한 100억대에서 조금 머물겠지만 내년부터는 또 다시 네. 한번 200억대로 올라가고 후년엔 300억대 컨센서스에 충분히 조금 부합하는 실적 그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사실 더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 차트를 한번 놓고 쭉 길게 보게 되면은요. 거의 10년 가까이 나왔었던 이 평균 가격대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이제 이익을 냈었던 기업이고 그만큼 쌓여 있는 유보 자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회사가 전체적으로 조금 튼튼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성장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주 길게 봤었을 때는 지금은 조금 저점에 가깝다. 다만 네. 이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상승력을 좀 보여줄 수 있겠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시기열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시청자님 매수 단가를 보게 되면 조금 높으세요. 높으신 단가이다 보니까 네. 사실 추가 매수를 조금 노려봐도 또 괜찮은 비중입니다. 근데 지금 추가 매수할 것을 네. 사실 권장드리진 않고요. 굳이 이제 만약에 내가 다른 비중에 여유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 60일선까지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노란 선이 60일선인데 60일선이 한 18,000원 약간 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비중 여유가 충분히 된다. 나는 다른 비중 여유가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이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속 보유를 하시다가 실적 턴어라운드 혹은 이제 새로운 모멘텀 등장에 맞춰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60일선을 넘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직전 고점에 8부 정도 한 3만 원 구간 정도를 목표가로 노려보시는 것, 한 중장기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아마 이제 손절로 크게 나오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응에서. 근데 다만 14,000원 이하가 조금 깨져버렸을 때는 그동안 이제 10년 동안 지켜왔었던 이 핵심, 중심 어떤 그런 지지 라인이 좀 깨지는 그림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좀 이후에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14,000원은 뭐 절대 손절 가격으로 조금 제시를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61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보시고 중장기로 봤었을 때는 61선이 넘으면서 조금 거래량들이 조금 실릴 때 추가 매수를 해서 최대 3만 원까지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이센스의 추가 매수자리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되는 걸까요? 매수 가격을 지금 사실 말씀드리기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길게 봤었을 때 얘기다 보니까 이게 11월부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당장 다음 달부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다만 이 60일선이 조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60일선을 넘어줬을 때 지금 18,000원이 조금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구간을 넘어주면서 거래량이 조금 실린다고 했었을 때 그때가 본격적으로 좀 매집 거래량이 들어오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때가 조금 적정한 추가 매수 지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18,000원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18,000원 부근에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매수가는 5,500원이시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은 반등이 나오는데 본종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오늘 종가 확인해 볼게요. 3,355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이드로 리튬의 이 전반적인 차트를 보면요. 8월 5일은 뭐 워낙에 다 떨어졌던 그런 날이지만 저점 2,390원을 찍어주면서도 지금 현재 계속 저점에서 하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6월 14일, 작년 6월 14일은 사실 39,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리튬 가격이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리튬 관련주들부터 해서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좀 과잉 컨센서스에 대한 그 기대감이 시세에 많이 반영됐었기 때문에 좀 형성이 된 가격이고 저 위치까지 다시 가기에는 조금 제한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다시 조금 반등 시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탄산 리튬 가격도 지금 보게 됐었을 때 차트상 보게 됐었을 때 선물 가격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바닥 시그널은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이 바닥을 잡았다라는 그런 지금 어떤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조금 특이점을 조금 보게 되면은 코스피에서 2차 전지 기업들, 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사실 이제 지난주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좀 다른 조금 포인트가 뭐냐면은 코스닥에서 기업들, 에코프로 그룹주 포함해서 코스닥 2차 전지 기업들은 지난주까지는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을 따라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종목들을 대형주가 따라서 다시 조정이 나오는 그림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형주 따라서 중소형주들이 좀 늦게 바닥에 이제 상승에 붙어서 올라가느냐, 요 두 가지 관점이 좀 핵심 포인트인데 오늘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중소형 종목들, 이 리튬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단기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과도한 기대를 보였지만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그림으로 올해 약세를 계속 보여왔고 고점 대비
하락폭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금리 인하 국면이 실제로 왔었을 때 네. 여기에 대해서 반발적인 단기 랠리가 가장 좀 잘 나올 수 있는 쪽도 2차 전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속 게임이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구도로 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도 물론 그 중간에 있지만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게 됐었을 경우에는 2차 전지 수급을 뺏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소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만 딱 놓고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 다만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까지 올라가야 줄지 여부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잘라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 이거는 수익을 보고 나오자라는 판단보다는 본전에 왔었을 때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3,000원에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이 추세 길게 봐도 아시겠지만 하락 추세거든요. 굉장히 크게는 하락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3,000원이 깨지면 또 투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을 손절가, 목표가는 시청자님의 본전 가격 이렇게 의견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우선 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500원, 본전에서 탈출하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국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간의 이 시속 게임이 계속될 거다. 그리고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이 2차 전지 종목들을 보면 중소형주 위주의 당분간의 단기적 랠리가 계속될 거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네요.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휴니드입니다. 7,985원 매수가시고 8%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반등해서 탈출 가능할까요? 이렇게 왔는데 휴니드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7,30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학적 리스크, 전쟁 관련된 이슈로 묶이게 될 경우 계속해서 뭐 변동성을 크게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휴니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뭐 주춤할지언정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는 그쵸. 것이 사실이고요. 점점 더 이제 공급망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방산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컨센서스를 잘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휴니드가 저는 되게 이제 재무적으로 봐도 되게 좋은 기업이라 보고요. 5년 네. 연속 실적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은 오히려 저평가라고 보여져요. 최근에도 보잉이랑 209억 규모의 어떤 그 공급 계약도 체결을 한 바 있고요. 최근에 또 다른 이슈로는 개별적인 이슈로는 국내 최초로 무선 네트워크 모듈을 개발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사실 이제 방산 관련해서 이제 공급이 있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동사의 가장 핵심적인 재료인데 이 내용은 너무 좋아요. 내용도 좋고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견조한 상승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수년째 역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만 계속 들어오고 되게 긴 장기적인 박스권을 지금 저는 계속 그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11,000원 고지를 사실 종가상 잘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6,000원. 그래서 이 가격대가 되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원 근처에 왔을 때 매수, 그리고 11,000원 근처에 갔을 때 매도. 이게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기법적으로 네. 이 그림대로 갈 것 같아요. 6,000원 아래로 깨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봐도요. 2019년도 대비 2배 넘게 지금 작년에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2019년도 대비 주가는 옆자리예요. 네. 오히려 좀 평균 주가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0억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40억입니다. 전 종가일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평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6,000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구간 61선에 안착했던 지금 구간에서 지금 시청자님 매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7%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11,000원에 좀 정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11,000원을 조금 돌파한다,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5년간의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 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는 이 전 고점, 그러니까 2016년도 고점인 18,700원 지금 거의 여기서 한 2배짜리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자리인데 그 구간까지도 갈 수 있다 봐요. 그래서 예, 조금 여유 있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11,000원을 돌파했을 때 강하게 돌파하느냐 아니면 그냥 저항 형태로 윗꼬리를 달고 빠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달을 했었을 때 저한테 다시 한번 이 종목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이게 돌파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앞에 정리드린 간단한 이야기는 손절
그리고 익절에 대한 그 기준은 1차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할 경우에 비중은 7%를 더 담아라 이런 말씀이셨을까요? 비중 15%를 딱 네. 맞춰서 지금 이제 8%를 보유를 네. 하고 계시니까 네. 7%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니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엘컴텍입니다. 1,42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 보니까 본전 탈출 가능한가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엘컴텍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236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우선 이제 그 몽골 금강 관련주로 이제 금 관련주로 우리가 네. 대부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엘컴텍 차트를 보면은 장기 우하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도 마이너스 실적이고요.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금의 가치 상관계수를 같이 묶여서 가는 종목이 아니고 금값이 급작스럽게 조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급작스럽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제 급격한 이제 그런 어떤 단기간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었을 때 시장 노이즈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때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해칭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 관점, 그러니까 3일 이상 보유하면 안 되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기 유효한 종목이고 사실 길게 끌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세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밀리는 추세예요. 이게 네. 다시 한번 실적을 뒤집고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그냥 국면 시장의 노이즈가 등장할 때만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길게 보유를 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매수 단가가 좀 1,420원이면 최근에 상승을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8월 5일 시장 노이즈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저는 시장 노이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유동성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좋은 시장으로 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보유하시면 불리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화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컴텍까지 잘 들어봤고요. 한 가지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고요. 87,800원 매수가시고 비중 30%입니다. 오늘 종가 확인해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오늘 종가 68,400원입니다. 사실 엄청 높은 고점은 아닌데 비중이 30% 정도 가지고 계신 게 좀 부담이실 것 같고요. 이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있어야지만 이 로봇주들이 움직일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두산밥켓과 어떤 합병이 철회됐다라는 네. 소식 때문에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저항선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을 뚫려놓고 저항선이라서 이 구간을 6만 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더 올라갈 수 있냐? 이거는 테슬라의 FSD를 지켜봐야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6만 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한 9만 원까지만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공부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전문가님? 예, 주말 잘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되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주말에는 사실 좀 휴식을 취하긴 하는데 네. 그 조금 피곤한 뉴스들이 최근 3주간에 맞아요. 계속됐었습니다. 잭슨홀 미팅부터 해서 엔비디아도 엔비디아 그렇고. 실적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담스러운 일정들이 다 지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마음 편히 보내고 온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마음 편히 보내고 오셨는데 오늘 시장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그냥 강보합권 수준에서 양시장이 조용히 또 마무리를 지었고요. 거래대금도 굉장히 한산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달 제가 또 찾아보니까 예전부터 그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 계속해서 9월달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런 징크스가 있다 보니까 이번 달도 사실 마음을 그렇게 놓을 수가 없는데 전문가님 이번 달 어떻게 될까요? 좀 좋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통계로 봤을 때는
그 코스피 코스닥이 19년도를 제외하고 19년도 네. 때는 플러스가 나왔는데요. 20년도 때는 코스피만 강보합, 코스닥은 마이너스, 그리고 21년도 때부터는 전부 다 큰 폭의 마이너스가 나왔었던 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번 연도가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자면 네.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에서 풀리는 유동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 정도 충분히 저는 가동될 수 있다라고 봐서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전까지 이제 선반영 해가지고 네. 약세를 저는 충분히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이제 어떤 주포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는 달이긴 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조금 9월이 약세라고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종목 옥석을 좀 잘 가려 놓으시면은 무난히 좀 잘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10월, 11월부터는 또 이제 강세 시장이 통계적으로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행인 점이 약세가 선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9월을 잘 넘기게 되면 10월이나 11월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하시니까 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달도 굉장히 그렇지만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벤트가 조금 있더라고요. 미국의 고용 그리고 제조업 지수에 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특히 FOMC 전에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지표에 좀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는 또 어떻게 괜찮을까요? 우선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보게 됐었을 때는 고용 쇼크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그래도 물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또 이제 실업률이 좀 기추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아마 4.3%로도 동률로 나오거나 혹은 그 이하로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은 환호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크게 저는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부담스럽진 않고, 이번에 물론 중요한 고용 일정들이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도 지수도 발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우선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장이 과도한 이제 우려스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좋지 않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대부분 그렇게 다 인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착륙 시나리오가 커져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지표 발표를 앞두고 나서 조금 경계하거나 혹은 주춤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오히려 좀 저점 매수의 명목으로 조금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점 매수 하시니까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오늘 그 2차 전지가 사실 독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잖아요. 네. 아까 저희가 뭐 잠깐 말을 했지만 2차 전지가 왜 올랐을까? 정말 반등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여긴 분들이 사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한 것일까?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마무리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기술적인 반등, 근데 이제 단 하루짜리 기술적인 네. 반등이라기보다는 단기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반도체와 역상 관계가 조금 잡힐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약세를 보일 때 2차 전지가 조금 더 달려줄 수가 있고, 다시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약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온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그런 어떤 바닥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U에서도 그 탄소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친환경 차량에 대한 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조금 더 좋아질 거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어떤 대세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라고까지 말하기는 네. 좀 그렇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고요. 거기에는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컨센서스에 다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부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합치는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지 조금 맞아 떨어지면서 바닥을 진짜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단기적인 이제 반등세 요 정도로 저는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종목 이야기를 하실 때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갈 만한 종목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전문가님, 오랜만에 전문가님께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배워보고 싶은데요. 예. 준비하셨죠? 예, 항상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설명드린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입니다.
그럼 이 똑똑한 돈은 어떤 것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냐? 시장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 재료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정보와 재료를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을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주체들이 이 우리가 모르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점에서 사전 선침해를 했었을 때 그 들어오는 돈을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라고 저희는 규정을 합니다. 이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이고요.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왔을 때 일봉 차트상에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차트상에 포착이 되면은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잠시 뒤에 네 가지 방법을 매매 포인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기법의 장점은 추세 매매라든지 이런 박스권 매매 같은 패턴식 기법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는 기법들 같은 경우는요, 매크로 변수라든지 정책 변수가 발생을 했었을 때 자유롭지 못하죠. 하지만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제가 여러 고점 유형들, 그러니까 보통 주포들이 저점 매집을 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크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연간에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쫙 모아놓고 그 아래서 어떤 매집의 시작의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한 번에 잘 모아서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추출해내는 게 이 스마트머니 기법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기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패턴의 캔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정보와 재료가 시장이 제공되기 전에 주포들의 매집 물량과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빠른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요, 내가 직접 리서치에서 나온 내용을, 그죠? 리서치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미 제공이 된 재료들이에요. 그렇죠.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이후에 나와서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판단될 때 가운데 올라탑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후에 내가 오판을 했어요. 모멘텀이 사실은 짧았어. 근데 내가 오판을 해가지고 모멘텀이 짧아서 손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앞에 말씀드린 매크로 변수나 정책 변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모멘텀이 죽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실을 피해가지 못해요. 하지만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선침해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변수가 나중에 등장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꼭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 스마트머니 신호도 직접 신청하셔서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시장의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미리 잡는,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하는, 선취매하는 그런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일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또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신청하시는 동안 저희가 조금 더 배워볼게요, 전문가님. 스마트 머니 기법에 매매 포인트가 있고 또 예시 종목으로 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예. 오늘 예시 종목이 저는 이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전혀 몰랐어요. 두 종목이 준비가 돼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스마트 머니 기법의 매매 포인트부터 하나씩 배워볼게요. 예, 우선 되게 간단합니다. 매매 포인트가 너무 간단해요. 이게 배우기만 하시면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대로 따라서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쉬운 매매인데 좋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잘 배워가셔야 되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받아가셔야지, 신청해서 받아가셔야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청해 주시면은 다 무료로 드립니다. 조건 없이 드리기 때문에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받아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일봉 차트에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게 포착이 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 포착이 된 날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 요 시작된 날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요. 매수 방법 4가지가 있는데 3가지 방법은 화면에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4번째 방법은 제가 구두로 설명드릴 거예요. 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신호포착일 캔들의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이후에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 캔들의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제가 이제 가지고 오는 예시 종목들도 그렇고 제가 리뷰를 드리고 있는 종목들도 그렇지만 이 포착되고 얼마 있다가 안 있다가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이 안 나오고 바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뭐 에코앤드림 같은 이런 예시 종목들 가져왔을 때 포착일 다음날 상한가를 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포착 당일 고가를 나중에 돌파했었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이 3가지 방법이 있고요. 4번째 방법이 사실 가장 편리한 방법이고 제가 이제 언박싱 종목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는 게 이 4번째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시작한 날 하루 안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하는 것은 제한될 겁니다. 여기 주가를 크게 올리기 전에 추가 매집, 그러니까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이런 추가 매집 구간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이 4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손실도 방치하면 안 되겠죠. 손절 추세선도 제가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 이탈하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이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하시면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거꾸로 하십니다. 왜냐면 추가 매수만 계속 하다가 비중이 커져서 내가 심리 상태가 불안해진 상황에서 네. 기술적 반등에 계속 매도 버튼만 누르는 이런 되게 안 좋은 매매 방법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반대로 하셔야 돼요. 기법을 이용했을 때 손실이 나올 수 있지만 손실은 짧게 나와야 되고요. 수익은 크게 나오는 이 기법을 잘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시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다를 때 예시 종목보다 조금 이펙트 있는 맞아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국내 주식뿐만 아니고 해외 주식에도 오. 해당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국내 주식만 적용이 되는 거냐? 예. 그런데 미국 주식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미국 주식에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자 해서 네. 전 세계 네. 대장주를 가지고 아, 왔고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먼저 알테오젠이라는 이제 코스닥 1위 기업이다가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 종목 먼저 대표 예시 종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중기 추세가 강세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소문 뉴스들은 많았는데 이 직접적인 계약 그리고 마일스톤 청구 이런 뉴스가 언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22일, 26일에 등장합니다. 22일에는 이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이 원천 기술의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게 이제 2월 22일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은 그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 여기에 대한 이제 수익성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계약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마일스톤 청구에 관련된 거 이게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마일스톤 청구를 하는 거는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즉 내부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들이 공시가 되고 뉴스에 나오기 전에 미리 알 수밖에 없죠. 왜?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지만 내부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주포는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재료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사전 선취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사전 선취매를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의 본격 등장 제가 이게 네모박스권 표시해놨습니다. 2월 22일부터 26일이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 가장 최초 포착된 거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9월에 한번 포착됐고요. 12월에 포착됐고 2월에 포착됐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은 매집의 시작일이라 말씀드렸죠. 9월 포착일 시작일 이전에 거래량 없어요. 시작일부터 정확하게 거래량 늘어납니다.
매집의 시작일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재료의 본격 등장일 이전까지 이 거래량 늘어난 거래량은 이 재료를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취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2월에 마지막 2월 13일에 포착된 스마트 머니 신호 종가일 기준으로부터 4개월 만에 5개월 만이죠. 200%, 280%가 넘는 시세를 기록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예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외국 주식에도 해외 주식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해요. 엔비디아. 예. 사실 작년에 네. 2분기 때부터 굉장히 크게 실적 퀀텀 점프가 있었고 2월에서 4월부터의 이 매출이 되게 눈에 띄게 증가를 했었다라는 게 엔비디아 실적 폭발적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그래서 5월 25일에 발표가 됐어요. 현지 시간으로 5월 25일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 실적을 어디서 집계를 하냐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집계를 하는 겁니다. 2월에서 4월 실적 집계를 하고 있을 때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거 충분히 알 수밖에 없고 2월에서 4월에 이제 어떤 물량을 출하하고 물량을 생산을 해내는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부자 정보를 활용했다면 사전선 지매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3번 포착이 됐는데 변곡점마다 잘 포착을 해준 거 볼 수가 있고요. 최초 포착일이 작년 1월 9일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5월 24일에 실적 발표해서 실적 발표일 보시면 제가 네모 박스를 표시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일 이전에 이미 1월에 2월에서 4월에 생산량이 늘어나고 많이 판매가 될 거라는 것도 이미 계획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을. 그래서 보면은 이전에 스마트머니 최초 신호 포착일 이전에 추세가 하향 추세였습니다. 포착일 이후부터 올라가요. 변곡점, 추세의 전환점을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고 해외 주식에도 같이 해당이 된다. 이 기법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만 해주시면은 그냥 무료로 그냥 조건도 없이 다 보내드려요. 해외 주식이 됐든 국내 주식이 됐든 직접 등록해서 이용을 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울수록 항상 공부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받아서 직접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요.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동안 정말 오랜만에 전문가님의 종목 AS를 하나 받아볼게요. 예. 몇 종목이나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오늘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예. 네, 한 종목의 AS 또 야무지게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8월 28일 블루 엠텍이고요. 매수가는 18,400원, 목표가가 22,000원이었는데 이미 저희가 달성을 했죠.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고요. 오늘 22,850원까지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일단 종가는 보합권 21,600원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뭐 한 달이 아니에요.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수익률이 벌써 20% 가까이 나왔는데 예. 이 종목 대단하네요. 3거래일 만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이 말씀 드렸어요. 목표가 1차 목표가 제시 드렸는데 다 정리할 필요 없다. 맞아요. 20%만 정리하자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습니다. 2차 목표가도 제시 드리고요. 2차 목표가에도 다 정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20%만 정리한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조금만 높여보겠습니다. 24,000원까지 조금 높여보도록 네. 하고요. 또 달성됐었을 때 제가 3차 목표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해서 분할 매도의 중요성을 조금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블루엠텍도 스마트머니 신호가 7월 1일에 포착됐어요.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머니 신호고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왔고 이 포착 당일 종가로 따지게 됐었을 때는 뭐 거의 한 30-40%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머니 신호를 미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먼저 발견했으면 더 저점에서 맞아요. 잡을 수도 있겠죠. 저는 굉장히 나중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로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라는 점.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어떻게 제공되기 전에 많은 정보와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주포들의 매집의 신호를 정확하게 좀 잘 잡아낸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꼭 신청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래도 한 번씩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비만 치료제
가 가장 핵심입니다.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분위기는 올해 하반기에는 바이오가 또 대장이 한 측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27년도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관련돼서 특히 위고비가 10월 10일에 출시가 됩니다. 노보디스크의 위고비. 여기에 대한 이제 국내에 대한 그 계약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이제 아무래도 이 위고비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월까지 있기 때문에 재료가 더 길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요 기대감 부각 재료가 등장하면서 올라갔어요. 이 재료가 완전하게 등장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이 참여했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료가 나오기 전에 잡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법이에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좋은 기법입니다. 제가 PDF 파일로요, 상세하게 이 기법 이 신호 등록 방법부터 손절 취소 등록 방법, 그리고 더 어느 경우에 사용하면 더 좋은지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작성해 놔가지고 신청 주시면 그냥 다 보내드립니다. 그냥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신청 안 하시면 손해일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AS 블루엠텍 받아봤습니다. 3거래일 만에 지금 수익률이 20%에 육박하고 있고요.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높였습니다. 24,000원까지 보시고요.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해서 다 매도하지 마시고 20%만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그대로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해 드릴 테니까 방송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종목 AS는 오늘 딱 한 종목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언박싱 종목을 받아볼 텐데 전문가님,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이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종목일까요?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일까요? 우선 화장품 쪽 종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네. 바이오 쪽, 요새 아무래도 대세는 바이오다 해가지고 바이오 쪽 종목을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제 제가 예시 종목도 조금 특별한 종목을 가지고 왔지만, 네. 어쨌든 오늘 종목도 되게 특이합니다. 왜냐면 스마트 머니 기법은 보통 저점 매수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포들이 저점에서만 매집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짜요? 예, 왜냐면 더 좋은 모멘텀이 등장을 추후에 동장이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고점에서도 매수를 하면서 더 폭발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저점에서 포착되는 것보다 고점에서 포착될 때 단기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어떤 기간 대비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될 만한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화장품 종목이라고 하셨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종목이 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 또 관련이 있더라고요. 관련이 있죠. 왜냐면 이 업종 자체가 관련이 있습니다. 건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를 쭉 찾아보니까 이 종목이 있었고, 이 종목의 힌트를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 오늘은 노래 같은 거 안 할게요. 한국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면 최고! 예, 한국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면 최고. 종목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였습니다, 전문가님. 맞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신고가 기록했거든요.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1월에도 좀 비슷한 그런 어떤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화장품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1%, 그 전년 동기 대비 21%입니다. 그래서 1분기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27% 나오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 화장품 업종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동일하죠. 8월에도 이만큼 잘 나왔다. 그리고 전년 대비 19% 성장했다. 화장품 8월 누적 이제 화장품 수출액이요. 그리고 이제 신한투자증권은 미국을 포함해 직수출 증가에 대한 개별 기업 실적 성장은 3분기부터가 본격 시작이다.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조금 다시 3분기 동안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워렌 버핏, 이거는 버크셔 해서웨이죠. 네. 여기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울타뷰티라고 하는 기업에 사실 이번에 상당히 많은 하나가 이제 달러로 2억 6,600만 달러,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월가의 어떤 컨센서스는 잘 안 보는데 사실 이 버크셔의 컨센서스는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게 버크셔는 투자 회사가 아닙니다. 지주 회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의 어떤 그런 지주사들을 상당히 산업에 있는 그 회사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숫자만 보고 판단을 하는 월가보다는 실제로 실제 경기에 대해서는 이 전방 산업에 대한 그 회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이 지주사, 투자사인 이 버크셔 회사가 또 워렌 버핏이 더 잘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울타뷰티를 투자를 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화장품 업종에서도 사실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자,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일 대비해가지고 올해 3월, 올해 6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작년 반기와 올해 반기를 봤을 때 거의 300% 넘는 어떤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수치대로 그냥 가게 됐을 때 연말까지 가게 됐을 때 최대 저는 600% 성장도 가능하다 봅니다. 그럼 주가가 6배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점보다. 근데 4배 올라가 있습니다.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보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과거에 2월, 3월에도 잡아냈어요. 저점에 잡아내고 4월에 거래량 늘어나고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7월보다 지금 이제 8월 16일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하고 7월 거래량보다 지금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패턴 이번에도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미에 전략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종목이 제2의 VT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제2의 VT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오히려 시가총액이 더 적기 때문에 상승력이 더 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제2의 VT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가는 말이 더 잘 간다라고 하시니까 이 종목 눈여겨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쭉 찾아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을 또 많이 팔더라고요. 예. 헛개수라든가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회사 이름에 이노베이션이 들어갑니다. 혁신적인 회사예요. 공개해 주시죠. HK 이노엔입니다. 네, 오랜만에 보네요. 예, 맞습니다.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만 치료제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임상 3상 비만 치료제를 도입을 해서 최초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내에서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는 한미약품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건데 27년도부터 급격하게 비만 치료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동사와 IM바이오로직스, Y바이오로직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자가면역 질환의 항체 신약 후모 물질이 중국에 있는 화동제약의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로열티에 대한 수령 이 부분도 실적 업사이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가장 핵심, 동사의 가장 핵심은 K캡입니다. K캡의 처방 추이도 늘어나고 있고요. 처방 추이에 따라서 동사의 어떤 이런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동사의 이게 매출 비중이에요. 매출 비중 보게 되면 이제 매출 비중마다 표시를 해놨는데 재작년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 보면 이 K캡에 대한 매출 비중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가 업사이드도 이 K캡의 실적 업사이드와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서 저는 1조 클럽 매출 1조 클럽이 2년 안에 충분히 좀 달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K캡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스마트 머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4월에도 한번 포착이 되고 6월 26일에 마지막에 포착이 됐는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올해 1월부터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로 오다가 6월 이제 포착이 4월에 포착되고 바닥을 짚고 6월에 포착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회사는 다양한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요.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HK 이노엔이었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종목의 매수 전략도 확인해 보시죠.
네, 변동성이 컸던 8월이 마무리되고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FOMC를 앞두고 증권사들의 전망도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단단한 전략과 종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